안녕하세요. 보타이맨 미국 소식입니다. 7월 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이맨.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각 주 차원에서 방위군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방방위군이라고 하여 우리가 보통 주방위군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같은 주방위군이지만 스테이트 가드 또는 별명으로 스테이트 포시스라고 불리는 주 차원의 방위군이 있습니다. 얼른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연방 차원의 방위군이 더 권한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헌법에는 주 차원의 방위군이 헌법의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의 권한은 바로 미국의 권리장전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 방위군은 미국이 독재 형태로 연방정부가 갈 때는 각 주 차원에서 무장을 하고 그 독재에 항거할 수 있는 권리장전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오늘날을 예상하고 미리 만든 것 같습니다. 이들은 헌법 수호할 책임이 주 방위군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항하여 싸우게 된다고 하면 연방군이라 할지라도 반역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50개 중에 22개 주에서만 주 방위군의 활동 중이며 몬타나나 네바다, 노스다코타,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주에는 주 방위군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론 디산티 플로리다 주지사가 주 방위군 소집을 하여 약 2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방위군에 대해서는 미 연방법전 타이틀 32에 의거하여 연방법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이 만약에 독재나 또한 일당 독재 형태로 흘러갈 경우에는 각 주 차원에서 자기 주를 독재자로부터 헌법 수호를 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총사령관은 바로 각 주의 주지사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풀뿌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방위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미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딥스테이트에 맞서 싸울 주정부 가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로렌스 셀린 정치평론가가 GP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셀린은 수정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수정헌법 제4조에 불법 수색 및 압수 금지를 해야 하고 수정법법 5조의 법에 따른 적법 절차 보장 등의 권리장전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이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으로부터 행하여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즉시 주 방위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차원의 방위군은 연방 차원의 방위군과 구분이 되며 헌법상의 권리 침해에 대해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중국산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하자 그에 힘을 입어 US 스틸은 일리노이주 그라니트 시티에 있는 공장을 풀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1000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돌아와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불과 이틀 만에 8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으며 결국은 2개의 용광로를 풀가동함에 따라서 1000명이 일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대부분이 일리노이주 토박이들로 몇 대에 걸쳐서 철강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이 최근에 중국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폐지를 하여버렸고 또한 글로벌리스트들이 조 바이든 정책에 동조를 함에 따라 7월 말까지 US 스틸은 10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할 공화당원은 바로 글로벌리스트인 폴 라이언입니다. 그는 하원 원내대표를 지냈던 정치적 거물이긴 하나 글로벌리스트답게 항상 조 바이든과 또는 미치 메코넬과 보조를 맞추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폴 라이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맨 처음에 이 정책을 시작할 때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하원 의장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석연료를 규제하는 데 대한 EPA의 권력 남용에 대하여 연방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텍사스 주지사인 그레그 에봇이 역시 EPA에 오늘 사안을 보낸 것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국이 미국에서 제일 큰 유전이 연방정부 땅에 있는데 이것을 대기오염법을 적용하여 셧다운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방 최대의 유정은 바로 텍사스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1일 약 9,5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석유가 모자라 조 바이든은 사우디까지 가서 석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 왕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의 말도 꺼내지 못한
타고 지금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여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책도 없이 미국 최대의 유정을 틀어막겠다고 EPA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는 이것을 막을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 치솟고 있는 유가를 더욱더 부채질하고 또한 텍사스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 차원의 주지사의 권한으로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서한을 보냈으나 지금 EPA와 백악관에서는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답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 유정은 미국 전체 생산량의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요일인 6월 30일 정오에 은퇴한 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의 뒤를 이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서 대법관이 된 케이스이긴 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철두철미한 페미니스트인 이 대법관이 상당히 편향적으로 그간의 재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상원 청문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정의를 하라고 하니까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남성과 여성에서 여성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의를 가지고 재판을 하겠습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닥터 파우치가 6월 14일 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1, 2차 백신과 또한 1, 2차 부스터샷을 다 맞았기 때문에 쿼드루플 샷을 다 맞은 것입니다. 6월 14일 날 그는 모교를 방문하였습니다. 60년 만에 고교 동창들을 만나서 그 고교에 파우치 박사의 이름을 딴 기념관 준공식에도 참석을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2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닥터 파우치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그 후에 코로나 확진 판결을 받아 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격리에 들어간 건 좋은데 그의 딸이 바로 루이지애나에서 그 다음 주에 결혼식을 하였는데 참석을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딸 결혼식 참석 못한 건 안타깝긴 하지만 전 세계 여러 수백만 명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닥터 파우치, 딸 결혼식 놓친 것 정도로는 페이백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목요일 정부의 주요 환경기관이 온실가스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므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을 급격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6대3 다수로 연방고등법원은 EPA가 미국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거의 20%를 생산하고 있는 석탄과 화력발전소의 배출량에 대하여 광범위한 상한선을 설정할 권한이 없다고 오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세계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EPA를 사용하려고 하였던 조 바이든의 계획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 판결에서는 환경유관단체인 EPA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EPA가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한 규모나 한계성에 대해서는 의회 입법을 거쳐야 된다고 하며 의회에서 권한이 확정된 다음에 EPA가 그 권한에 의하여 환경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오늘 판결을 한 것입니다. 한편 자유주의적인 3명의 법관은 EPA의 환경 규제 권한을 박탈한 나머지 6명에 대하여 비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회가 환경국에 부여한 권한을 박탈당하였습니다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6대3으로 가결된 것은 다른 원인입니다. EPA가 권한을 받았지만 그 권한에 대한 한계와 벌칙은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판사인데도 좌편향 판사들은 이렇게 모든 법을 삐딱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브라드미르 젤렌코 박사가 오늘 사망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2020년 코로나19이 발생하였을 때 제일 먼저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여러 수천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건진 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연을 좀 섞어 쓰고 바이타민 D와 A 그리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또는 지트로마이신을 사용해서 1차 프로토콜을 만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였던 초기에 여러 수천 명이 그 처방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중에는 FDA와 CDC가 이것을 불법으로 판정하여 사용을 못하게 각 주마다 막아버리긴 했지만 그가 구한 목숨은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지병이었던 암이 악화가 되어 지난주부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목요일인 30일 아침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인 7월 1일 정오부로 어트랜틱 시티에 있는 카지노 4곳이 노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파업에 돌입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파업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보르가타, 시저스, 하라스, 트로피카나이며 3일인 일요일 아침에는 하드락이 노사협의 시한으로 명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이하여 최대 성수기에 5곳이 지금 파업을 한다고 어텐틱시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업원들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가 오르고 집값 오르고 다 올랐는데 자기들 월급만 안 올라서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으니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카지노 입장에서는 또한 관광객이 줄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줄다 보니 수익이 나지 않아서 올려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호텔 운영과 카지노 운영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파업이죠. 파업을 한다고 하며 기본적인 서비스를 다 없애버리는 것은 파업이 아닙니다. 그건 사보타지죠. 하루속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어텐틱 시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